네, 화이팅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이재만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 실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요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영 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앞서서 1부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 요즘은 주주나 언론에서 거의 뭐 강요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100조 이야기하다 200조, 300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근데 워낙에 시장의 기대가 100조 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이고 2, 300조 원을 대부분 다 기대하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미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도 높게 신규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눈높이가 이미 많이 높아져 있어서 네. 실제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프라이즈를 줘야 그게 흔히 얘기하는 주주 환원과 강도 높은 주가 상승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주주들한테 요만큼 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긴 한데 SK하이닉스가 사실 화가 나게 만들긴 했잖아요. 주당 375원인가? 요거는 이렇게 확정이 되면 주가에는 굉장히 별로 힘을 못 줄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게 그 이번에 정한 게 아니라 원래 정했던 거를 그냥 확정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기 배당을 몇 년 전에 했던 이제 발표를 한 거를 그냥 시행을 하겠다라는 거라서 이거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의 이제 뭐 끝이다. 아니면은 얘는 이 회사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건 아니고요. 아, 요거는 그냥 원래 정해진 거다. 원래 정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고 뭔가 이렇게 비빌 언덕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주주 환원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뭐 이번에 하이닉스도 어쨌든 이번에 그냥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하되 어쨌든 3분기에 확정해서 더 얘기를 했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센 게 나오긴 나올 거고 좀 뭐 전자나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회사일 거니까 거기에 걸맞는 뭐 주주 환원이든 뭐 배당이든 뭐 자사주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되게 합리적인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요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한테도 약간씩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드는 거는 처음부터 M% 성과급 그거는 왜 질러나가지고 아무튼 간에 지금 본인들도 고심이 굉장히 크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리긴 하는데요. 오늘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네요.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솔리다임이라는 회사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약간 손자 회사와 같은 컨셉으로 미국에 이제 상장되는 회사긴 한데 약간 문제가 이제 뭐 하냐는 회사라기보다는 이게 워낙에 중복 상장 이슈들이 SK가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고민스럽게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좋게 해석만을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물론 이제 자금 조달을 미국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야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계속되는 좀 중복 상장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주식 주가 이런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을 미국에서 한다는 거, 요거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SK, SK스퀘어, SK하이닉스, 솔리다임 4단 중복 상장 구조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야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거 그러면 호재예요? 악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 희석이 되는 거죠. 가치가. 그러니까 너무 중복 상장이 많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주주의 가치는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거기 때문인 거고 또 IPO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주주들한테 주식을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또 그거에서도 이제 희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뭐 이렇게 새롭게 IPO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상장을 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기존 주주들 SK스퀘어, 하이닉스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 인텔이 갖고 있던 낸드 만드는 회사였어요. 여기 낸드 회사입니까? 예. 뭐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HBM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데
낸드는 사실은 삼성전자나 또 중국에 있는 회사들도 많이 네. 돌아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낸드도 워낙 부족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뭐 낸드, 디램 뭐 다 지금 공장을 미국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솔리다임을 상장을 해가지고 키우고 확대를 하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좋고 뭐 저희는 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과 낸드를 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성장의 어떤 수혜를 같이 양방에서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데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중복이 되어 있다 보니 4단 중복. 예, 예. 이게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라는 게 좀 논란의 불씨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낸드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일본 키옥시아의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낸드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지배력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어요? 산업 측면에서 보면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하이닉스가 약간 랜드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한 면을 없지 않아 삼성전자 대비 보였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도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뭐 중복 상장의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주가적인 측면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에서야 당연히 좀 가능성 있는 부분 랜드 쪽의 강화 이런 것들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면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어쩔까요?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요즘 모든 국가들과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직면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반도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오일처럼 이제는 반도체가 정말 산업의 네. 쌀이자 이게 약간 전략적인 맞아요. 경제안보 무기가 되다 완전히. 보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집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 반도체 회사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가치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래서 안에서 그 국가들마다 그 안에서 좀 키우려고 하려는 움직임들은 어쨌든 굉장히 좀 강하니까 어쨌든 뭐 저희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지배력이 어쨌든 당분간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